책에 이렇게 또 소개 문구가 돼 있잖아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사고 타워팰리스에 살며 비트코인 책을 읽고 비트코인에 투자해 소위 대박을 내고 주식 투자 책을 수백 권 읽고 미국 주식에 투자에 성공했다. 그럼 이 과정이 우선은요, 몇 년 정도 걸리신 거예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 뭐 비트코인, 주식까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거 가지고는 곤란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정말로 자기 발세대로 해볼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이제 뭐 2008년도 정도거든요. 2008년 9년 정도였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발세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정말로 벤츠를 살 수 있을 때까지가 한 3년 4년 정도 걸렸던 3년. 거고요. 5년 어쨌든 그렇게 걸렸던 거고 그러니까 한 15년 사이의 변화라고. 그럼 그 책에도 적어주시긴 했으니까 그 2008년 당시에는 그렇게 자산이 크지 않으셨던 거죠? 한 3억 정도였다고 봅니다. 그게 그럼 10배, 거의 20배 늘어난 거네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럼 2008년 그 당시에는요, 그런 오늘의 이런 모습이 15년을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셨어요? 사실은 안 되죠. 사실 지금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그 돈을 벌어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바라기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아까 이제 어떻게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정말로 그 돈이 모여질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사실 방법은 잘 안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딱 미래가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딱 하고서 그리고서 뭐 노력을 해서 달성된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보게 되면 일단 꿈은 가지고 목표는 가지고서 하다가 보면은 그냥 어떻게 그냥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길을 가니까 도착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목표를 설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목표 같지만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달성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그 길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뭐 청사진에 딱 그려가지고서 그대로 된다?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자기계발서의 포인트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청사진도 그릴 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처음에 시작하실 때 더 세밀하게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정말 될까? 가능성이 있을까? 그 확률을 따져보실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시도를 못하는 거고요, 사실은. 네. 따지면 아무래도 방법이 안 보이는 거고 사실은. 따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이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좀 크게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기가 될 수 없고 이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했을 때 이게 딱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요, 교수님, 그 독서법에서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좀 투자 쪽으로 넘어가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진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요즘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예, 계속 하고. 이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그럼 보고 계시고 투자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투자 관련 서적에 가지고 말을 하는 걸 정말로 스스로 지키느냐의 문제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투자책에서는 비쌀 때 사라 이런 얘기는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쌀 때 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싼 주식이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어쨌든 간에 주식에서는 항상 쌀 때 사라라고 말을 하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싼 주식이 되게 많아진 것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물론 이제 사는 게 맞다는 거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단 정말로 돈이 있어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살 수 있느냐는 건 별개로 치더라도,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은 좀 많이 싼 가격이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조금씩 그냥 여유 자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고 있고 사실 더 샀으면 좋겠는데 더 살 돈은 없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좀 더 떨어질 것 같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사고 이렇게 팔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책 중에서 더 떨어질 것 같으면 팔라 이런 책은 별로 없거든요. 쌌을 때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케이스지. 공포에 사라. 추세 가지고서 하는 케이스는 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공포에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공포에 같이 팔아라 이런 케이스 책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대로 하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라고 하는데 5시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실행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게 음. 5시에 계속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단 일어나 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1개월, 3개월 정도 해보면은 해봐야지. 아 이게 좋구나라고 생각하면 계속 하는 것이고 음. 나한테는 도무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안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맞다고 한 100일 일단 한번 해보기는 해보자. 음. 참고로 개인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원래 아침형 인간 막 그렇게 막 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 도무지 안 됐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게 나이가 드니까 일찍 일어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젊을 때는 이게 억지로 막 깨어나기 힘든 것이고 음. 근데 나이가 들면은 새벽잠이 없어져가지고 저도 일찍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아침형 인간 아침에 일어나라는 주장하는 사람들 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 본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걸 가지고 아침형 인간으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 주장들을 책으로 접했을 때 그래도 몇 번 해보고 안 하느냐 나에게 그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진짜 사업도 그렇지만 실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시장의 반응이 좋을 때도 있는 거고 결국은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때가 중요한데 그거를 애초에 지레짐작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해보는 게 우선 중요하다. 그러면은 또 책에서 막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이런 것도 나오니까 예. 지금도 싸졌다고 하면 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지켜가지고 또 조금씩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한 번에 다 하면은 문제는 이제 그다음에 더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 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샀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면 그건 또 패닉이 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투자는 그런 것 같아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암만 떨어져도 버틸 수가 있는데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다 산 상태에서 거기서 더 떨어지면 그땐 패닉이 오는 네.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싸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항상 현금을 보유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책에서 모든 현금을 다 두지 말고 다 주식 사라 이런 케이스는 없거든요. 항상 현금을 보유하라고 하는 거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 버틸 수가 있는데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거기서 떨어지면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패닉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수라고 하는 것이 분할 매수가 좋다는 문제도 있지만 분할 매수한다는 얘기는 항상 그래도 좀 현금이 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분할 매수가 더 맞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게 책의 지식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지키는 게 중요하고 책의 지식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럼 교수님께서 좀 좋게 보시는 주식이나 섹터 있으실까요? 아 그게 저번 책에서도 하고서 네.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어떤 종목이 좋으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번 책에서 할 때시 저는 1년에 얼마 정도의 성장하는 주식이나 이익이나 성장이 어느 정도 되는 주식을 산다라고 했던 거지 그 종목에 해당되는 게 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그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투자하면 물어보는 게 종목이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종목은 중요한 게 자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주식, 이런 주식, 이런 주식이 산다. 뭐 성장주면 성장주, 가치면 가치주. 그러면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에 그 주식이 포함이 되면은 그 주식을 사는 거고 그 주식이 포함이 안 되면 안 사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 투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계속 투자 종목을 근데 종목이 지금은 이게 투자가 이게 제가 이제 사야 되는 종목에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다음 분기엔 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내일 당장도 이슈가 터지면 그러면 이제 그게 벗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주장하면 그 종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계속 종목을 가지고서 하면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책에서 좀 미국 주식 비중이 크시잖아요.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비중이 많으신 게 맞나요? 예, 거의 대부분 처음에 우리 국내 주식이 많았다가 점점 반반이었다가 지금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 미국 주식도. 그럼 그런 선택은 왜 하신 거예요? 미국 주식은 오르는데 한국 주식은 안 오르니까 그렇죠. 똑같은 기준으로 사가지고서 이런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똑같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미국 주식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한국 주식을 샀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20%씩 성장하고 있는 주식을 사는데, 매출 20%. 예, 그 정도 성장하는 주식을 샀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산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러니까 이게 매년 20% 정도 오르는 주식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매년 50% 오르는구나라는 걸 판단하기까지가 한 3, 4년 정도 올라줘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려면 결국은 5년, 8년, 10년 정도 계속 성장해 줄 때 그때 큰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 4년 20% 성장을 했어요. 샀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성장을 해줘야지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몇 년은 성장하는데 10년씩 성장하는 주식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성장하다가 산 다음에 보면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꼬꾸라지는 케이스. 경기에 민감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저는 이게 시장 규모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은 몇 주에 성공을 하고 그럼 미국 전역에서 성공을 하고 그 해외로 나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성장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딱 성공했다 1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그래도 거기서부터 그냥 정체가 되는 계속 성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가치주나 무슨 추세 가지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성장주 위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성장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큰 이익이 나는데 몇 년 성장하다가 이게 그 다음부터는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수익이 안 나서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3년 4년 정도 성장을 하는 기업은 되게 많은데 10년 계속 그렇게 성장한다 이런 경우는 참 드물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대표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리고 열에 막 7, 8분이 다 갖고 계시고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한 10년 동안에 2배가 올랐거든요. 네. 2배가 올랐으니까. 10년에 2배요? 예, 많이 10년. 오르진 않았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10년에 2배가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7% 수익률이면은 이제 그 펀드 매니저나 그분들한테는 업계 쪽에서 투자 업계 쪽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인 거죠. 7%면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2배, 연 7%의 수익률은 그렇죠. 저는 7% 수익률 가지고서는 이게 투자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연 20%. 연 20. 연 20%를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게 아니고 안 되기도 하고 더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연 20%를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10년간 지금 2배 그럼 연 7%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업계 쪽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중요 크니까 그렇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이건 사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포지션이고 뭐 10년에 2배에 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삼성전자를 또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유난히 그런 거는 좀 각자의 판단에 맡기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 비트코인 투자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10년 정도 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비트코인을 처음 만나신 것도 책을 통해서 네, 만나신 책에서 보게 된 거죠. 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비트코인을. 예, 더구나 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야 뭐 문과생이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도 몰라요, 비트코인이 어떤 구조로 블록체인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 어떻게 굴러가는 거지 컴퓨터 프로그램 전혀 모르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정확히 뭔지 모르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2025년까지는 2024년 5년까지는 일단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도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미국 주식만큼? 근데 지금 같은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폭락한다 어쩐다 이렇게 되지만 꼭 이제 그 마지막 한마디가 붙어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 항상 비트코인에 대해 추세가 어떻고 폭락했다 뭐했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마지막에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이런 식의 말이 꼭 붙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케이스에서는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후를 보는 거니까 그때로 생각하면 물론 이제 또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100%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비트코인이 진짜 많이 폭락하고 또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코인판에서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트코인도 이제 거의 뭐 싸잡아가지고 폰지 사기다, 뭐 영으로 간다 막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좀 극단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비트코인 오래 하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저도 믿고 사실은 나머지는 부정적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장점하게 되면은 중앙 통제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블록체인의 장점이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 처음 나올 때는 비트코인은 중앙 통제가 없는 것이고 이더리움도 거의 중앙 통제 기구가 없다고 뭐 합의 기준은 어쨌든 한 사람이 얘기할 수 없는. 근데 나머지 코인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행자가 있는 거잖아요. 발행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 통제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의 장점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중앙통제장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그건 좀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블록체인을 투자하는 목적할 때 중앙통제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하는데 중앙통제장치가 있는 기구가 있는 코인들이 되게 많은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리는 미래가 있잖아요. 탈중앙화 같은 거. 그리고 그런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현실 가능하다고는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아니요. 아니 근데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좀 느낀 점은 이번 책도 이번 책이지만 전 책에서도 비트코인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할애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트코인을 되게 못 파신다. 그러니까 이게 팔기가 되게 아까워하신다 이런 느낌을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질문을 좀 계속 드리게 되는데 그럼 이건 아닌 건가요? 제가 좀 잘못 그러니까 읽었어요. 투자자의 그 오류라고 할까요? 투자자가 음. 빠지지 말아야 되고 투자 책에 가면 나오는 건데 투자 대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투자 대상은 게 오르냐 내리냐 이것이 문제지 투자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투자 철칙이 하나인데 그 지식은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기가 힘든다는 것이 점점 저도 이게 비트코인을 대상을 돼서 약간 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좀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예,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네. 좀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애정을 가지게 된다. 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투자에서는 딱 이 애정을 갖지 말고 그냥 음.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오류가 좀 발생하는 거죠 저한테. 그럼 일단 다음 반감기 때 한 2025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갖고 가신다는 그때까지는 일단 가지고 일단 가려고 가져가서 그때 또 한 번 본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개당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예. 이거는 조금 어떻게 만약에 여유가 좀 되신다고 하면은 추매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데 예. 일단 저는 조금씩 사고 있고요. 지금도 조금씩 그냥 여유자금 일대로 조금씩 모으고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냐? 사실 그거는 좀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네. 저도 투자 종목 중에서 근데 저는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너도 사라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실 이렇게 진짜 투자 쪽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뭐를 사라 이렇게 나는 사고 있지만 말씀드리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기본적인 전제가 이거는 저는 이게 산다는 전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한 몇 년 후는 괜찮아지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상황이 다 다르니까. 예 근데 몇 년 후까지 그대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건 항상 언제든지 이거는 영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뭐 저는 이제 감수하겠다는 편인데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는 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정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경제적 자유도 얻으시고 시간적 자유도 얻으셨잖아요. 행복이라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진짜 그렇게 좀 자유를 얻으면 좀 삶이 달라지고 막 그런 게 좀 있나요? 행복해지고. 일단 그 자유라고 하는 게 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2차인 거예요. 그 전에는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스스로 해야겠다. 제가 스스로 이제 막 뭐 약속한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나 기업에서 주어지는 이거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2시에 뭐 5시에 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정해주는 거라고 하게 되면 그럼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하루 종일 집에 있긴 그건 아니고 저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2시 5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한 시간인 거죠. 제가 이거를 이 2시간에 뭐 해야겠다, 누굴 만나야겠다, 5시에는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약속을 정하고 그렇게 2시에 뭘 하자, 5시에 뭘 하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정하는 거냐, 내가 정하는 거냐의 차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유라고는 하지만은 네.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있으면 그냥 그것도 뭐지. 근데 그거는 며칠 해보면 그거는 처음엔 좋은데 이게 한 달 넘어가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달 넘어가도. 그거는 이게 완전히 사람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뭘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약속이 이제 제가 정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오늘도 이것도 약속이 이 약속이 때문에 맞춰서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 약속인데 제가 정한 거고 누가 너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자유인데 시간적인 자유가 맞고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랑 약간 좀 다른 것 같고. 행복도 같은 케이스라고 물어보시면은 행복은 이제 행복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원래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순간적인 변화는 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이제 그 행복도가 이런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뭐 하고 불행해져가지고 사게 된 돈 처음 1년은 그렇지만 3년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항상 근데 그 기준이 보통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원래 그게 있으면은 처음엔 되게 좀 사실 좀 좋았다가 그다음에 이게 사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었다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 상태에 해보면 전하고 그냥 비슷한 고민이 없냐라고 하게 되면 고민은 계속 있는데 근데 고민이 종류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 했던 고민하고 지금 했던 고민이 종류와 유형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고민이 없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제 지인분 중에 한 분도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치아 교정, 치아로 청소년기 사춘기 때부터 굉장히 약간 열등감 같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대학 들어가셔서 이걸 했는데 정말 좋았대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옛날처럼 돌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해주셨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보면 행복해지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돈이 많으면 불행해지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행복의 기준이나 행복이 이걸 좀 높이는 거, 아예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뭘 행복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는 이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자기 기본적인 그거로 돌아온다고 책에서 많이 그랬었고. 겪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런 그 책에서 1일 1경험 예. 그것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새로운 예, 걸 예, 하나씩 예. 배우면 좋다. 그런 게 또 하나의 그 뭐 경제적 자유를 얻든 안 맞든 그건 언제든지 조금 통용될 수 있는 나의 뭐 행복이나 성장을 위해서 꼭 하면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준이 그거입니다. 저 그러세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책에도 했는데 책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 책을 썼지만 저도 책을 많이 읽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책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은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스스로도 이건 꼭 지키자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하나의 새로운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경험을 그게 저 자신한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책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건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여행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몰랐던 걸 새로운 걸 얻기는 여행이 가장 좋은데 여행은 1년 내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며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기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것도 어떠다 한 번은 있지만은 이것도 맨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그런데 책 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 여행을 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근데 이제 그 이외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생각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점에서 책이 좋다는 거지. 1년 내내 여행 다닐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1년 내내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1년 내내 만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이유로는 책 읽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책 읽기를 추천하는 거지. 책 읽기가 뭐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행도 좋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내 독서법, 독서 습관을 점검해봐야겠다 해서 책도 읽은 거예요. 그럼 누구나 이렇게 5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2, 30억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책을 읽는다고 하게 되면 저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50억 이렇게 100억 그런 돈을 일단 원할까? 본인이 원하는 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저는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20억에서 20억 된 상태에서 계속 하자 이렇게 됐던 거고 근데 많은 케이스에서는 이제 20억, 10억, 20억 정도 있으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거를 또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한 10억, 20억까지는 할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큰 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좀 운이 따라줘야 되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그냥 어느 정도 부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냥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되겠다. 골프 프로 선수가 되겠다.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의 특별한 자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무리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의 그렇죠. 그리고 프로 선수에서도 상위권에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자질이 있어야 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큰 부자 같은 경우에는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골프에서 이제 그 90타 이하나 무슨 뭐 싱글 컷 그 정도는 그거는 이제 얼마나 자기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프로 선수는 이제 노력만으로 안 되지만 근데 이제 뭐 싱글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노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케이스는. 그래서 이 계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주 큰 부자는 이게 뭔가의 운이 따라줘야 되고 뭔가 노력만으로 안 되는 뭔가 있지만은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부자 같은 케이스에서는 그거는 노력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아주 그냥 1, 2등 하는 거는 뭔가 특별한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10등 정도까지는 그거는 이제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자는 그거는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 독서를 강조 안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독서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독서 관련해서 한번 그 최정락 교수님이 불을 부르는 50억 독서법 한번 읽어보시면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특별히 뭐 강조 한 가지 하게 되면은 이제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지 않고 뭐 유튜브를 많이 본다거나 드라마를 아까 하루 한 가지라고 하게 되면 하루 한 가지가 이제 드라마 봐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화를 새로 보더라도 하루에 한 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책보다 이제 그런 걸 다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이제 반론이나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드라마 같은 케이스에서는 드라마도 이제 새로운 걸 계속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결론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항상 해피엔딩 그러니까 결과가 모르고서 이게 진행되는 거 하고 결과를 알고 진행되는 거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드라마나 그런 케이스는 일단 해피엔딩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정해지는 거 그런 거를 보는 거는 새로운 거를 보는 거하고 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를 아무리 많이 보고 막 영화를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서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지식은 낮겠지만 그게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약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실제가 아니고 가상 그거기 때문에 유튜브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저도 유튜브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이전에도 유튜브 이제 많이 이전에는 책 때문에 유튜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길면 1시간 많은 케이스는 방송이나 2시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책에서 이게 되게 요약으로 그렇죠. 몇 부분 강조되는 부분만 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을 읽은 다음에는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는 거기서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양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똑같이 책을 쓰고서 그걸 유튜브로 이거 해보니까 1시간 동안 방송을 해보니까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은 정말로 그냥 딱 요점 정리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요점 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봐가지고서 이게 저의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책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책을 보나 유튜브를 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을 가지고서 책 한 권을 소화가 같나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에서 뭐 20대 20의 투자법이다 어쩌고 한 거 하면서 이대로 하면 되겠다. 유튜브를 왜 그 내용만 보고서 그렇게 투자한다? 전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이게 유튜브만이나 이게 방송만 보는 거 가지고서 한계가 있고 책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더 하게 됐죠. 어쨌든 그 뭔가 책의 디테일과 네, 깊이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기가 다른 매체들이 또 장점도 있는 거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는 책이 갖고 있는 탁월함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